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차재현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정태현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의 김경록 전 대변인이요. 오늘 기대하셨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입장 표명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당초 오늘은 이미 관련자가 구속도 됐고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까지 보고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정황 증거가 나왔던 시점이었습니다. 안 하시는 걸까요, 앞으로요? 지금 아마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히 이번 사건에 대한 뭐 본인의 입장보다는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또 그 입장들을 아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함께했던 그 그룹에서 터진 문제거든요. 네.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과 안철수 캠프 이 두 중심으로 했다면 안철수 캠프 쪽에서 많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관련자들이 보면 대부분 또 안철수 캠프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식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책임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지난번에 이제 네. 그 당비 그 문제 박선숙 의원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는 사실은 당 대표직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일단 뭐 야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치를 그러면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럼 국민의당의 어떤 당에 직접 개입할 것인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한 좀 결론을 아직까지 못 내린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의 어떻게 지느냐의 강도의 여부보다는 일단 네. 이 사건의 진상을 먼저 좀 규명해야 된다는데 아마 초점을 좀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과연 이유미 당원 한 명의 지금 개인적인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네. 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냐 그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개입되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억측과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어느 지금 진상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지 그것이 혹시 또 섣부른 또 이런 입장 표명이 또 다른 정치적 구설수를 낳을 수 있다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아마 곧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당 지금 지지율이 만약에 기업으로 친다면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할 5%대입니다. 창당 이후에 지지율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요. 주말에라도 안철수 전 대표가 결심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당 내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빨리 좀 나서서 어떻게든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당의 부담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당초에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안철수 대표 측에서 이유미 당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되면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이제 기사로 좀 흘러나왔는데 지금 그 부분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본인의 정치적 거치까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것 같으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최대한 빨리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사실 안철수 대표가 좀 책임을 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진상조사가 검찰에서 네. 물론 하고는 있지만 검찰이 국민의당에 바로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일단 검찰도 국민의당 진상조사를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의당 당원이 이유미 씨가 구속이 됐지만 그 상설에 해당되는 이준서 최고위원이라든지 그 위에 또 몇몇 사람들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국민의당에서 전개가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보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워싱턴은 새벽입니다. 만찬을 끝낸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쯤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만찬도 후하게 대접을 해줬긴 했지만 우리 측이 가져간 선물 보따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기싸움보다 선물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미국에 오신 분들은 아마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 계획, 또 더 많은 어떤 교육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뜻하신 대로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투자할 때다.
라는 것도 우리 미국의 기업인들에게 잘 좀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아베 총리는 8조 원 투자 선물을 하고 19조 동안 감사의 악수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직접 주는 것만 14조고요. 이 투자 효과까지 감안하면 40조. 비행기도 사주고 또 공장도 지어주는 이 직접 투자의 경우에 상당히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찬에도 보니까 감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땡큐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혹시나요 만찬에서 미국산 쌀도 적시해서 비빔밥에 들어갔던데 우리 쌀도 한번 미국에서 한국으로 집어넣어 보자 그런 건 없을까요? 그래서 미국산 쌀이 사실은 이제 FTA 때 항상 쟁점이 됐는데 네. 이제 미국산 쌀 중에서도 보면은 끈적끈적한 쌀, 자포니카라고 그러죠. 네. 그 자포니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먹는 쌀입니다. 네. 끈적끈적하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소위 안남미라 해서 막 날리는 푸석푸석한 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려고 한다면 이 자포니카를 우리나라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안남미는 우리나라 수출해서 안 팔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캐롤라이나 골드라이스라 그러는데 이게 자포니카 끈적끈적한 쌀인지는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건 노랑 쌀이거든요. 색깔이 네. 흰색이 아니고. 흰색인가요? 흰색이 아니고 노랑 네. 색깔인데 아마 이걸로는 안 될 것이고 진짜 이번에 네. 대통령께 비빔밥을 이렇게 모시면서 미국산 쌀 맛 좀 봐라 한다 그러면 이 쌀이 아니고 아마 캘리포니아산에 네. 자포니카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런지 여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끔찍한 한미 FTA라고 일단 거래 달인 트럼프가 재협상을 앞두고 겁을 준 뒤 실익을 챙기는 패턴을 그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인권 변호사 출신의 원칙론자입니다만 과거에 피라민의 아들로서 전통, 역사를 강조하라는 하스 외교협회 회장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은사나 다름없는 사람의 조언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선물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금과 오고로 됐던 과거에 한국전쟁 때 저희가 사라졌던 혹은 누군가 가져갔던 그 어보가 들어온다고요. 이 이제 문정왕후 어보하고 현종 어보가 들어오는데 이 어보라는 네. 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보장격이죠. 네, 이제 훔쳐 그렇죠. 보이는 게 네. 금색하고 왼쪽에 금색이 이제 문정왕후 진짜 금인가요? 어보고 뭐 네. 금색을 아마 칠해친 것 같습니다. 저게 진짜 금이면 굉장히 값이 나갈 텐데 네. 현종 어보하고 이제 두 개를 가져오는데 사실 이게 한국 정쟁 당시에 아마 미국으로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아마 소장자가 이걸 이제 박물관에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사실 네. 가져간 것이 이제 드러나서 이걸 이제 아마 그동안 안민석 의원이 주도가 돼서 많이 이제 그 송환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오시는 그 어떤 비행기로 그 공군 1호기로 거기서 이제 아마 같이 가져오는 모양인데 아마 미국 측에서도 이제 대통령의 이제 방미를 이제 그 점해서 네. 우리의 문화재를 이제 아마 다시 송환하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본다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화유산이 많이 나가는 것을 송환 운동을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이제는 문 대통령이 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런 걸 두건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이 전용 개편으로 함께 이 두 어보를 가지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왕실의 우리의 정통성을 상징했던 권위의 상징 어보.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됐다는데 왜 이렇게 가져오는데 힘이 들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대통령 돌아가시는 운영기 예. 여기에 어부가 함께 귀국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 운이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 계속 이 반환 운동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냥 반환입니다. 그냥 반환입니까? 이게 굉장히 드문 사례죠. 도난품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본래 국가로 돌려주게끔 유네스코 협약에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종이 아마 세자로 책봉됐을 때 옥으로 만든 재질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훔쳐간 게 아니라면 이게 우리가 줬을 리도 없을 거 아닙니까? 왕실 물건이요. 우리에게 어떤 자긍심으로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 부분을 돌려받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MB 때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저걸 반환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네. 이제 저 부분이 이제 도난품이라는 이제 제보가 들어가서 미국 국토안보 수사국에서 2014년 9월에 이제 저걸 압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방미를 하거나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답례품 같은 걸로 제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최초의 그 박물관에 갖다 줬던 사람이 나 정상적으로 매입한 거다라고 해서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네. 그 소송이 종결이 된 건데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해외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회수해 오는 것이 어찌 보면 민족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과거 역사 또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환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지금 뭐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세랑 좀 다른가요? 많이 무거운가요? 어보는? 그러니까 국세는요 일단 네. 금으로 돼 있고요. 네. 이제 어보는 이제 금치를 하고 이제 그렇게 돼 네. 있어서 조금 그 격식의 차이를 좀 둡니다. 어보는 사실 뭐 대왕 대비, 그러니까 중전이라든지 또 세자라든지 세자빈을 만약에 간택을 하게 되고 하면 네. 예, 아마 그런 그 지체 높은 그 왕실의 그런 권위 있는 분들에게 일종의 상징적인 걸로 만들어주던 하나의 네. 그런 이 기념품이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런 어보는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한 370여 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라지고 한 5, 60점이 사라졌는데 이번에 지금 돌아오는 문정왕후 어보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묵지가 있는데 묵지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육실대왕 대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육실이라는 것 자체가 종묘에 이 중종의 이 위치가 6번째라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종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중종의 계비였기 때문에 육실 대왕 대비가 바로 문정왕후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육실이라는 것 자체가 종묘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묘에 가면 왜 없어졌느냐? 그 6.25 전란 와중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누군가가 훔쳐갔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도난품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네. 돌려주기로 되었는데 이 원래 소장자가 이 소송을 거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연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미국과하고 우리 그 문화재 관련해서는 옛날 신미양요 때 어제연 장군이라고 어제연 장군이 장수기를 뺏긴 적이 있죠. 그 기는 지금 이 강화도에 돌아와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완전히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은 지금 영구 임대 방식으로 지금 돌아왔는데요. 그거는 미국이 이 그 전투를 통해서 일종의 전리품으로 갖고 간 거라서 이번 케이스하고 좀 다른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 우리 문화재가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대형 그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 그냥 돌려주면 전부 다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유네스코가 중심이 돼서 협약을 맺어서 도납품이 확실하다든지 약탈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돌려주도록 그런 국제적 협약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네. 이 협약들이 소구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져온 건 거기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화재를 찾아오기 위해서도 네. 이런 협약을 잘 검토하고 이 협약 적용이 안 되더라도 양심적으로 내놔라. 네. 그렇게 정부 간 그런 그 협상을 통해서 찾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으로 지금 선물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만찬 장면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저희는 2% 숨어있던 것을 하나하나 좀 꺼내볼까 합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악수 징크스로 삼을 만한 건 없었고요. 만찬과 상견례 예정 시간을 35분이나 넘겨서 2시간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먼저 인상적인 장면들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I'd like to also congratulate you on your election victory. It was a great victory, and you did a fantastic job. A lot of people didn't expect that, and I did expect it. I thought that was going to happen, so I want to congratulate you very much. And thank you also.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both. 넥타이하고 옷고름을 좀 주의해서 저희가 한번 봐봤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약속이랑 한 듯이 두 정상이 파란색 넥타이를 했고요. 김종숙 여사의 한복 고리를 보면 옷고름이 빨간색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그 빨간색인데요. 어쨌든 매듭 짓는 외교 그리고 서로가 인간적으로 유대를 확인하는 장소를 저렇게 색깔로 표현하네요. 옆에 네. 멜라니아 여사는 혹시 백이민족의 반민족을 위해서 조금은 희끄무레한 옷을 입는 게 아니냐라는 첫 기자분들의 상상력 가득한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게 원래 뭐 드레스 코드가 맞춘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파란색 계열의 아마 넥타이를 매신 것은 우리가 이제 파란색이라는 게 좀 시작의 의미, 출발의 네.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 조선 왕조 왕들을 보면 이제 그 존형 같은 데 보면 네. 사실 태조만 이게 파란색으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시조라는 뜻인데 네. 이제 그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그 김정숙 여사도 보면 쪽빛의 한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 뭐 그런 의미인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이 넥타이를 이제 그 색깔을 맞췄어요. 네. 예전에 이제 시진핑 때는 또 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빨간색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한 좀 예우 차원에서 이제 드레스 코드를 맞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어떤 한미 관계의 우호 또 새로운 출발 이런 의미로서 상당히 색상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의 드레스가 이 한복이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 우리 네. 전통의 이제 좀 쪽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그 저고리를 했고 또 이제 신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우리나라 전통의 그 이제 이 버선 있지 않습니까? 버선코 버선코 코를 닮은 네. 그것도 신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져가는 지갑 자체 보면 나전칠기로 한 지갑을 갖고 왔습니다. 그만큼 네. 우리 전통의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제 드레스 코드를 맞춘 것 같습니다. 일제히 지금 뭐 신문 도합 특급 의전이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한복 그리고 한복에 어울리는 버선 코 구두로 장식하고 나전 손가방 이 전통 701을 토대로 만든 전형적인 한국의 모습으로 또 전통을 중시하는 미국의 코드를 함께하는 그런 여사의 패션 외교를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처음으로 공개된 만찬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뭐 김정숙 여사의 이 패션 코드를 보면 출국할 때, 그다음에 현지에서 내렸을 때 입었던 옷, 그리고 이번에 만찬에 입었던 네. 저 한복까지,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입어야 될지를 미리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가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저 한복이 좀 의미가 있는 게 8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결혼할 당시에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옷감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의 옷감에다가 전통 방식을 지켰다라는 부분에 또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또 활달한 성격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극찬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국 여성은 한복에 어울립니다. 네. 예를 들어 멜라니아가 물론 뭐 세계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멜라니아가 한복 입어서 저렇게 맵지가 잘 안 나죠. 그리고 또 우리 김정숙 여사 입고 가신 옷이 네. 뭐 결혼할 때 준 거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또 포목살 하셔가지고 네. 우리 국내에서 최고의 한산무시로 만든 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 우리 것을 그대로 네. 보여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네. 김정숙 여사의 어깨도 살짝 손을 포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는 외교상 괜찮습니까? 옛날에 푸틴 대통령도 한번 봐가지고 조심스러워서 그렇죠. 말이죠. 뭐 그런 거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조금 스킨십이 네. 역대 대통령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좀 세시죠? 네, 오늘도 네. 보면 이제 뭐 지금 특히 이제 메이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악수를 할 때 또 손등을 이렇게 톡톡거리고 네. 이런 걸 한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스킨십 자체가 조금 이렇게 전통적인 외교 어떤 그 대통령의 것보다는 네. 조금 좀 파격적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특히 네. 뭐 예전에 이제 자신의 딸인 이방카 같은 경우는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만져서 또 예를 들어서 네. 그때 선거 당시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이 아니고 일단 기업가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자유로운 측면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만찬 때 네. 사실 원래 만찬에는 기자들한테 오픈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냥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 또 그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우리한테 하는. 그래서 거기다 보면 이번 회담의 주제는 북핵과 무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아마 이번 회담에 본인이 뭘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를 상당히 좀 노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악수하는 순간만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어깨를 잡았고 문 대통령은 마치 수비를 하듯이 왼쪽 팔꿈치를 향해서 가던 그 장면, 오른쪽 팔꿈치를 향해서 가는 장면이었죠. 공격과 수비로 긴장감이 감도나 했는데요. 속살과 같은 내실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 가족의 사적 공간 아니겠습니까? 일명 트리티룸. 이게 근데 과거의 처치 수상 본인이 이야기한 건데 링컨 대통령의 유령을 목격했다는 그만큼 으스스한 한여름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뉴스 이슈는 아닙니다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까지 함께 공개하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트리티룸이 백악관 3층에 있는데 지금 보통 백악관의 공식적인 그 집무실과 그러니까 한 부분 1층과 2층이 앉아 있는 외부 사람들에게
개방되고 3층부터는 아마 이 사적 네. 공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외부인에게 자신의 사적 공간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오바마 대통령이 저렇게 가족들과 그렇죠. 머물던 가족들하고 곳이군요. 머물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그 만찬을 끝나고 나가는 네. 과정에서 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면서 나의 그 사적 공간을 한번 구경할 수 있겠느냐 의향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좋다고 하니까 네. 통령만 대동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통령만 데리고 3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트리티룸을 보여줬는데 이 트리티룸이 이게 거기 옛날 링컨 대통령이 집권 네. 시절에 쓰던 이 책상과 침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유명한 또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그 연설문 원고가 그 당시 원고가 그대로 있고 그것도 보여주고 네. 그리고 또 직접 그 링컨 대통령이 쓰던 그 책상에 앉아 봐라. 그래서 사진도 찍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앞서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 2차 대전 과정 때 처칠 이 영국 총리가 그때 당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네. 아마 그때 트리티룸에서 하룻밤을 잤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새벽에 본인이 아마 유령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어쨌든 아마 이 링컨 대통령이 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근간을 만들었던 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트리티룸에 의해서 지금 식사로 나온 만찬 메뉴를 보더라도요. 비빔밥을 오늘 많이들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안에 보면은요. 황금미라고 하는 아까 저희가 이 농수산시장 개방 아니냐라고 과하게 해석을 했지만 역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지만 상당히 풍성했습니다. 화합의 상징 비빔밥. 과거에 그러면 비빔밥을 드셔본 적이 없었나요? 한미 정상 때 말이죠. 한미 정상 때 비빔밥을 먹었던 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이명박 비공식적으로만 대통령도, 그때 이제 네. 먹었다 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비빔밥 만찬을 했던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빔밥이라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다양한 재료가 섞여서 네. 또 이게 잘 화합이 돼야 제대로 된 맛이 나오니까 지금 어찌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화합 협력의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미국산 쌀을 그걸 꼭 표시를 굳이 해서 했다라는 건 네. 약간의 엄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제 한미 FTA 할 때 미국산 쌀 좀 한번 제대로 다시 얘기해 보자라는 네.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협상의 귀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과거에 사업할 때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화합도 강조하면서 우리 거 이것도 나중에 좀 챙겨줘야 돼라는 의미도 같이 여기다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오바마 아까 이명박 당시 대통령 때 보면은 비공식적으로 불고기, 새우튀김, 비빔밥 같은 걸 먹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양고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때 양고기도 있었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 공식 그 만찬에는 네. 미국산 쇠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때 사실 이제 우리가 쇠고기 협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쇠고기가 어느 산이냐 그래서 이게 미국산이다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게 사실 모든 것에 이렇게 어떤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비빔밥을 준 건 아니겠죠. 이 비빔밥의 네. 의미라는 게 결국 서로 화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미 간의 어떤 화합의 의미가 있고 또 상대방의 음식을 내온다는 것 자체가 보면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서 본다면 예를 들어 저런 자리에 스테이크를 내놓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비빔밥을 내놨다는 것은 배려한다는 뜻인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쌀이 이제 미국산 쌀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무역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아마 한미 FTA에 대한 이제 재협상 문제라든지 여타였던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경제 문제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남편분들의 외교 2라운드는 저에게 맡겨주세요라고 하듯이 김정숙 여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멜라니아 여사와의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건넸다고 하던데요. 여행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 말이죠. 김정숙 여사도 그동안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오시면서 웬만한 영어 공부는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영어 회화를. 네. 그런 점에서 또 특히 이제 멜라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 부인이긴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유쾌한 정숙 씨가 네. 휘어잡아서 또 한미 간에 우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거니까 아마 김정숙 여사 열심히 우리 멜라니아에게 말도 걸고 네. 좀 친화력을 발휘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언어라는 것이 뜻만 통하면 되는 것이 뭐 또 어떻게 보면 멜라니아도 또 슬로베니아 사람이니까 원래 그 미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김정수 교수가 영어를 조금 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걸로 보이고 잘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의사소통 얘기하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로즈가든에서 걷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양국의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오찬 메뉴 같은 게 전혀 공개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오늘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네. 그 자료가 없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뭐 그때는 사실 뭐 이 한미 관계가 상당히 그 아주 돈독한 관계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회담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격식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아마 그때는 아마 그 양국 정상의 대화 내용이 아마 좀 더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아니면 식사하는 거에 별로 그렇죠. 이렇게 뭐 흥미가 없으셨던 건 아닐까요? 뭐 네. 굳이 그렇게까지는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오바마 대통령 만날 때만 하더라도 익히 또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놓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던 반면에 이번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이고 상당히 한미 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오늘 처음 그 두 사람의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이런 또 식사 메뉴에 대해까지 우리가 네.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오늘 이 두 사람이 첫 대면인데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방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오늘 일단 첫 단추는 잘 깨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 여성들의 만남을 영부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멜라니아가 상당히 차분하고 말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김정수 여사에게 아들 배런을 재우고 오겠다면서 가정적인 면모를 보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백악관에 걸려있는 미술품도 보여주고요. 부부들이 상당히 30여 분간 내부를 보여주는데 공을 들였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두 분이 굉장히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네.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또 자기 아들을 재우고 오겠다는 그런 가정적인 모습도 좀 외부적으로 좀 보여주고 그리고 김정숙 네. 여사도 그 안에서 굉장히 소탈하게 잘 서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김정숙 여사가 가시기 전에 네. 저기 그 멜라니아를 좀 의식해서 좀 살도 좀 빼고 가신다고 그러셨대요? 하셨는데 네. 사실 스타일 자체가 다르고 네.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과거 모델이었고 화려함을 표방하는 그런 것이라면 김정숙 여사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네. 푸근하고 이렇게 포용력 있는 옆집 아주머니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더 한국적인 미가 아닐까 네. 안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엌은 안 보여주셨을까요? 워낙 과거에 부엌과 연관된 김정숙 여사는 설거지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다고 하시던데요. 같은 듯 다른 두 여사의 부엌과 관련한 일화 에피소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노래하기도 좋아해요. 그랬는데 이제 둘이 의견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논리적이고 정연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느 순간에 의견 교환을 할 때면 제가 이제 한 단계 굽히게 돼요. 그러면 계면적잖아요. 그럼 슬슬 노래를 하다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 뒤돌아서서 이제 설거지하면서 노래를 막 부르지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내 마음도 정리되고 그래서 아마 남편이 딸애한테 그러더라고요. 니네 엄마 노래할 때 조심해라. I cook sometimes when we stay home and something very fast and but we are out most of the time, so I don't really have, time to cook. I'm not just shop to shop. It's She just has like never taken advantage of that situation, okay, as many women would have, frankly. I mean, she's not one that sees a beautiful something in a Fifth Avenue or Madison Avenue window and said, I'm going to get it or please get it. It's not her thing. 내 부인은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패션이 평상복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멜라니아는 원래 이제 디자인 공부로 하고 했는데 사실 네. 이제 뭐 알려진 세계적인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뭐 전혀 제가 볼 때는 요리도 이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나가서 이제 밥을 먹는다든지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서 모든 음식들을 다 본인이 하고 특히 네. 좀 최근에는 보면
그 여야 원내대표로 왔을 때 그 인삼 전과도 직접 해서 하고 또 네. 기자들한테도 수박 가치를 만들어 돌린다든지 아무래도 네. 이제 요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김정수 여사의 이제 언니가 사실은 이제 뉴욕에서 또 디자인 의상을 공부한 분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본인도 이 옷 같은 거에도 관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두 분의 스타일 자체는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삶도 다르고 네. 사실 뭐 지금 멜라니아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서 받은 뭐 이 그 반지 자체가 뭐 수십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옷 입는 것 자체가 보면 샤넬에 뭐 6천만 원짜리 옷을 입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정숙 여사와는 좀 여러 면에서 뭐 네. 다른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집안일은 멜라니아 여사는 요리는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김정수 여사는 아들 문준영 씨에 따르면 열무냉면, 김치, 심지어 이북 음식인 가자미식까지도 다 섭렵한다고 하던데요. 아니 뭐 지금 김정숙 여사는 그 원래 요리 잘하시는 건 이미 각기 네. 알려줬고 또 문준영 씨 얘기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원래 열무김치 만들려면 열무국수 만들려면 굉장히 이제 좀 손이 많이 가는데 네. 그런 것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이북 음식 가자미 식혜도 잘 만들어 주셨다. 네. 근데 아까 이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쉴드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가정일도 좀 안 하는 이미지로 나는 원래 음식 잘 안 하고 나가서 먹습니다 하면 네.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가정 소홀하고 너무 사치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서 와 예쁘다 하면 사고 막 그러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해 준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좀 그 멜라니아 여사는 이 내조보다는 본인의 네. 화려함을 좀 추구하는 사람을 외부적으로 많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한간의 일부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 출산도 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인은 모성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그 아들이 베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관심 자체가 이제 아들한테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원래 그 취임하고 난 다음에도 뉴욕에서 사실 돌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네. 왜냐하면 아들의 교육 때문에 돌아오지 않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워싱턴으로 와서 지금 네. 백악관에 함께 살고 있거든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보다는 사실 이제 아들에 상당히 집중돼 있는 것 같고 어제도 보면 그 만찬하는 상황에서 아들 좀 재우고 오겠다. 그래서 네. 사실 자리를 비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주마다 다릅니다만은 미성년자인 아들을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 또 아들을 챙기는 걸 보면 본인이 네. 하여튼 모든 관심은 사실 아들한테 집중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멜라니아 여사가 5개 국어가 가능한 분이네요. 슬로베니아어, 영어, 프랑스어, 세르비아어, 독일어까지요. 김정수 여사도 이번에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와 만났을 때 보면은요. 손가락과 함께 영어로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저 손가락이 뭐죠? 그러게요. 뭐 네, 지금 뭐 하나, 둘 하면서 예, 찍자는 하나, 걸까요? 둘, 셋, 뭐 사진 네. 찍는 거, 뭐 김치. 김치 뭐 그런 아. 거 이야기 아니냐는 하입니다만은 뭐 김정숙 여사께서 얼마만큼 영어를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하여튼 이 이방인들하고 만났을 때도 참 스스럼 없이 대화를 참 잘 이끌어 나가는 적극적인 그 성격을 갖고 계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탁월한 친화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정상회담을 수행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앞서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5개 국어를 지금 구사를 한다고 하는데 멜라니아 네. 여사가 지금 고국이 슬로베니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슬로베니아가 과거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한 나라인데 아마 거기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나서 유고 연방이 해체되고 난 뒤는 아마 본인이 외국으로 가서 아마 디자인과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뭐 독일이라든지 아마 이 영국, 프랑스 있는 데를 거치면서 도구나 프랑스까지도 다 구사를 하는 네. 아마 상당히 좀 이 다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머리가 이제 블론드 아닙니까?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금발이요? 네. 예, 미국에서 블론드 하면 이쁘긴 하는데 머릿속에 텅텅 빈 여자를 이제 속칭 뭐 놀릴 네. 때 블론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멜라니아 여사는 뭐 머리 색깔이 블론드 그 금발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그 속칭 블론드가 아니고 네. 저렇게 외국어도 잘하고 또 반듯한 그 품행을 보인다. 뭐 그런 모양새를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블론드인 분들이 방송을 안 보고 다행이네요. 네, 문 대통령과 함께 지금 저 자리에 혹시 만찬이라도 장녀 이방카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중국 정상회담 때는 상당히 빈번하게 드러났던 이방카가 이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지금 이반카 같은 경우는 지난 중국이라든지 또 뭐 일본 그 아베 총리라든지 어떤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역할, 공식적인 직함은 없는데 네.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죠. 자신의 네. 어떤 사업과 관련돼서 중국의 사업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있었고 또 지금 사인 쿠슈너와의 너무나 많은 좀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비판론도 사실 제기가 됐었고 지난번 이제 시진핑 왔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 아들이 어떤 장난감이라든지 이걸 중국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보여주면서 이 어떤 네. 외교에 상당히 역할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공식 만찬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또 혹시나 참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인도 여러 가지 지금 백악관에서 저렇게 많은 어떤 또 외교적인 일 자체를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쿠슈너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 이제 중동 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쪽 관련한 것들에 이제 쿠슈너가 많이 개입을 하고 있고 이방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어떤 예전에 멜라니아가 잘 이제 뉴욕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데 네. 멜라니아가 다시 이제 워싱턴으로 오면서 본인 역할이 조금은 좀 축소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인의 뭐 스탬 문제 어머니지만 그 네. 영부인의 역할이 또 공식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마 멜라니아도 이제는 좀 더 자리가 잡은 것 같아요. 어떤 본인의 영부인으로서 역할 자체가.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조금의 그 이반카 역할 자체가 조금씩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 옆에 앉더니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건 상표권을 우수수수 승인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었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촉매자 역할을 했었는데 과연 우리 대통령의 만남에서는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뭐 그거는 일단 뭐 오늘 그러니까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 중국과 사이에서 지금 인권 관련된 문제도 좀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인권 변호사 출신이니까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 그거는 좀 지나친 억측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것과 뭐 한국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좀 차등을 두고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도중에 나타날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잠깐 언급드렸던 아까 안철수 전 대표 측의 지금 조작 관련해서요. 문 대통령이 살짝 이제 당구를 하면 3쿠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나도 가짜뉴스로 고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트위터나 가짜뉴스 홍역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을 나누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워낙 켜켜이 그리고 겹겹이 쌓여져 있는 정상회담이라서요. 만나기 직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 발표가 됐기도 했고요. 두 사람의 가짜뉴스 공감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뭐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여러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럼 네. 그 공감대의 그 출발 지점을 어딜 것인가를 뭐 많은 그 언론들이 뭐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가짜 뉴스를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처. 네. 근데 오늘 지금 가짜 뉴스를 들고 나와서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가짜 뉴스 때문에 사실 여러 공경에 처했다는 뭐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공공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그런 가짜 뉴스를 먼저 제기함으로써 일종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붙들어주는 네. 그러한 모양새도 취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내에서 자신을 둘러싼 지금 가짜 뉴스가 결국은 이 아들의 취업 비리 의혹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네. 일단 조작에 의한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말 그대로 양수 겸장의 그런 하나의 카드를 내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이 본인이 또 이번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가서 네. 제일 처음 헌화를 하면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듯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월남 난민의 아들이었다는 부분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내가 들었는데 네. 상당히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조야에서 많은 칭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자신도 이주자의 아들로서 상당히 좀 이주민의 아들이라는 그런 그 정서적 코드를 두 분이 좀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짜뉴스 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가짜뉴스 문준영 씨라든지 이런 건 가짜로 밝혀진 거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안 밝혀졌어요. 네. 러시아 쪽이 뭐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이 호미 FBI 국장을 자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끝까지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께서 당신 그거 가짜 뉴스 맞다. 당신이 네. 바른 사람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미국 내에서 공격도 받는 입장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이후에요. 이 트위터로 한국의 대통령과 좋은 회담을 마쳤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토론과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멜라니아 여사도 본인 트위터를 하면서 남편의 SNS 행보를 뒷받침합니다. 멋진 시간 네 사람과 함께 가졌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이번 그 회담을 보면 아마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장진호 저기 갔을 때 네. 저기 노병을 보고 상당히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 미국의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 페이스북에 네. 상당히 좀 화제를 끌고 있어요. 네. 또 눈물을 훔치는 장면들도 있고 지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로 트위터로 많은 또 자기의 입장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이제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기 전에 그 조언을 들은 게 절대 트럼프한테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상당히 이제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줘라. 이런 네. 이야기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오늘 그 만찬에서 아까 페이크 뉴스 이야기도 했지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굉장히 칭송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방점이 이제 북핵 문제보다는 이제 무역이나 이 경제 문제에 많이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트럼프도 한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본격적인 이제 정상회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40조 원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지 등등 우리의 경제 문제를 상당히 부각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걸 좀 예고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특급 의전도 있었고요. 악수도 5번이나 하고요. 상당히 외교적 수사가 현란할수록 회담은 조금 무섭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이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